네, KC 하기 전에 지난주에 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이자 보상 배율 자료가 나왔는데요. 올 들어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볼 때 이자 보상 배율이 뭐 좋은 기업, 나쁜 기업이 발표가 됐는데 거기 보니까 올 들어 3분기 누적으로 이자 비용이 제로인 회사. 그러니까 이자 보상 배율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거죠. 다시 말해서 1이라고 하면 영업이익 벌어서 이자 비용 내고 났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이제 이런 회사 말하는 거고. 근데 뭐 1000개 넘는 2000개 가까운 상장사 중에 이자 비용이 제로인 회사가 23개예요. 네, 한번 표로 보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이자 비용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차입이 없는 회사인지 한번 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같이 좋은 기업들이죠. 네. 뭐 일단 이자 비용이 안 나가는 거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자 수익이 나는 그런 제조회사들이죠. 삼성공조, 뭐 지주회사인 진양홀딩스, 광주신세계, 독양산업, 뭐 무학, 네, 우리 배당이 좋은 한국셰일저우교, 주현테크도 이자 비용이 제로이네요. 이거는 이 20개사는 이제 작년에도 이자 비용이 제로였던 회사들이고, 그 다음 볼 3개 회사는 올해 이자 비용이 이제 제로가 된 회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다시 한번 보시죠. 유엔젤, S&T중공업, 네, 한전산업개발 이 회사인데 이자 비용이 제로다. 김동하 기자는 어떤 평가를 저런 회사들한테 내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런 회사들은 대부분 거래량이 적고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그냥 글쎄요, 뭐 이미지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 상장 목적이 있겠지만 그래도 자금 조달이라기보다는 자금을 돈을 빌리지도 않은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회사들 중에 김동하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주 지분이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이 IR 같은 걸 잘 안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 기업 중에 일부 기업들은 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많이 번 회사도 있겠지만 요즘 들어서 이익이 부쩍 나는 와중에 또 이자 비용까지 안 나가니까 ROE가 되게 높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회사 중에 잘 골라보시면 배당도 많이 받고 분명히 높은 수익률을 내는 기업들이 분명히 저 중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 유엔젤과 아까 삼성공조 두 회사를 한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자 비용이 제로인 두 회사입니다. 하나는 이제 통신 관련 어떤 시스템 회사인데 유엔젤, 또 하나는 삼성공조라고 라디에이터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이 삼성공조가 저는 참 의아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네. 한번 했던가요, 김동하 기자가? 아니, 안 했습니다. 안 했던가요? PBR이 이게 자동차 부품 회사잖아요. 요즘 잘 나간다는. 네. PBR은 0.3분의 1이니까 한 0.3, 0.3이 채 안 되는 거죠. 이익은 뭐 꾸준히 나고 있습니다. 매출도 작년보다 늘어나고 있고요. 배당도 좀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 비용은 안 나가고 있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만년 저렇게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주주 지분은 한 50%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거기다가 한국밸류라든가 기관 투자가들 좀 지분 합치면 유통 주식은 한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거래량이 있나요, 지금? 삼성공조가 지금 거래량이 아까 제가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이런 회사가 있다는 거죠, 이런 회사가. 지금은 10주가 있네, 10주. 동일기현하고 삼성공조 제가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는데. 동일기현. 여기도. 비슷한. 네. 근데 이렇게. 동일기현? 명확히 얘기하기 좀 어렵겠지만, 두 회사 모두 이제 상속하고도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량 자체도 사실 뜯어보면 굉장히 재밌는 회사들인 것 같습니다. 너무 싸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젤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배당을 많이. 예, 배당 수익이 높고. 자, 여기까지 하고 한번, 이자가 안 나가는 기업들, 이자 보상 배율이 낮은 기업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KC 짧게 하겠습니다. KC, BW에 대한 신주인수권무사체죠. BW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KTB를 상대로 발행한 2차 BW 400억 원이 있습니다. 지주사 100억 원, KC 300억 원. 근데 이게 최근에 공시가 났는데 그 공시한 양식을 보면
마치 BW 워런트를 행사해서 KTB의 지분율이 대폭 증가한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사측에서 BW 400억 원어치를 전량 매입해 소각한다는 그런 공시입니다. 그런 공시에 오해가 있죠. 그러니까 공시를 꼼꼼하게 잘 뜯어보시는 분들은 아는데 대충 보는 회사 분들은 이건 투자자, 외부 투자자 지분이 대폭 늘어나서 물량 부담이 엄청나게 늘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 규모가 400억, 그러니까 지주회사 100억, KC 300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물량 부담이 많이 됐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측에서 그 400억치를 워런트하고 사채를 다 인수를 해서 조기에 사서 재매입해서 바이백해서 소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소각은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이달 중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KTB로 넘어간 막대한 물량 부담은 이제는 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차로 발행한 게 있어요. 2010년 초에. 여기는 토마토저축은행하고 W저축은행 상대로 200억치 발행했는데 곧바로 이 중에 절반은 한국전자 홀딩스가 바이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100억 원 중 토마토 소유의 5억 원이 얼마 전에 행사가 됐습니다. 70만 주정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됐습니다. 워런트에서. 이제 남은 물량은 한 2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남은 물량은 한 8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물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회사 측에서는 고민하고 있는데 투자자 측에서 한꺼번에 이거를 좀 주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유통 물량 부담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회사 측에서 사서 소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고 결정된 사항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400억치 BW는 이제 물량 부담이 없어졌는데 남아있는 100억치, 200억 중에 남아있는 100억 원은 좀 물량 부담이 있는데 이것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무언가 열심히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AS로 말씀드립니다. KC의 그 막대한 BW 부담은 해소되어 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태국 홍수로 인한 그 가동률 증가와 공급계약 단가 상승, 그 다음에 노조와의 어떤 그 명예퇴직이라든가 정력의 문제가 어떻게 좀 정리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서 조금 길게 내년을 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